누군가는 원도심을 어릴 적 뛰어놀던 동심의 공간으로, 누군가는 지켜내야 할 의미가 있는 역사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당신에게 원도심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어릴 적 기억으로 되살리면 되게 낯선 곳 와서 길 잃어버리고 신나고 즐겁고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이 많은 장소인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서귀포라 가지고 남문 노타리 지금 남문 그쯤 와야 여기가 제주시구나라는 어릴 때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점차 도시의 기록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야기할 거리들은 참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요새 원도심을 좀 보고 다니다 보면 참 설계할 거리는 참 많은 동네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개나 설계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합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제주 원도심. 삶의 터전이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제주의 역사가 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장소가 됐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추억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는 바로 그곳. 제주 원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의 김정일 부회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광덕정 광장입니다. 광덕정 광장은 제주 목관화와 더불어 과거 제주의 중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제주 원도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삼도 2동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곳에서 제주 원도심을 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강연이 한창입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원도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도 등장했지만 제주 발전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원도심은 과거 제주 사람들의 역사적인 공간이고 추억의 장소입니다.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 그 첫 번째 장소는 관덕정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보면 관덕정은 이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장에 많은 가치를 보고 좀 이재수인한 뿐만 아니라 실은 오늘 사진은 빼버렸는데 4.3의 2대 사령관인 이득구의 시신도 여기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뭐랄까요, 이 4.3의 어떤 충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뭐 그런 문화의 공간이겠지만 정치적인 공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오늘은 노봉의 경관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원도심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별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대의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이야기, 네 번째 지금 그 속에 담겨 있는 근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진 극장, 영화, 극장 이야기, 다방 이야기, 서점 이야기들,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제주도의 원도심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중요한 거는 다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대장간의 모루처럼 받침의 역할로 상생을 기원하는 공간, 상생모루.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인 이곳에서 제주 원도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원도심. 그곳으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좋으십시오. 예. 동물호텔에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 이런 제가 1969년도라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라서 제가 좀 실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꽃상이옵니다. 그리고 동물 한 진로에서 쭉 올라가고 다음에 저 뒤에 사라봉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지금은 동문 로터리에 있는 그 해변탑. 여기 요 탑이 그렇죠. 예, 해변탑이 있고. 이쪽이 거입봉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가 저 어디입니까? 그 동물 한일로에서 쭉 올라가는 거. 제가 오늘 도시재생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센터장님, 요 도시재생 센터가 여기 뭐 건물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산타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개 좀 간단히 하시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본 건물은 1970년 6월 달에 준공된 주식회사 남창 사옥으로 준공된 상당히 그 근현대 건축으로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센터의 이 거점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1층은 여기는 올레 라운지로 해서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이 원도심에 오셨을 적에 많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공간,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억의 공간으로 이 원도심에 있는 근현대 사진이라든가 도시 재생으로 탄생되어 있는 건물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이 원도심에서 이 어르신들이 어떤 기억을 이제 구술체록한 거를 이제 기록화해서 영상으로도 송출을 하고 이제 기록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공간입니다. 도시재생의 원도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제주도 도시재생의 이제 거점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제주의 역사가 흐르는 동네로 가볼까요? 산지목골에서 관덕정 광장까지 조선시대 중심도로였던 이곳은 칠성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칠성통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제주도민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유명한 장소입니다.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제주엔 바로 이곳이 있었죠. 이쪽 지역은 칠성골은 1950년대, 60년대의 성장기였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 어디냐면 저쪽 한지골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 저 시청하고에 그 다음에 이제 노형 연동으로 막 발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쇠퇴하고 그게 도시의 어떤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을 이기지 못해 지금은 그 자리를 넘겨줬지만 향수만큼은 짙고 풍성한 칠성골. 휘황찬란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건물들이 많이 한국에서 많이 비어 있는데 그래도. 칠성골의 뒤를 이었던 한짓골도 마찬가지. 관덕정 앞에서 남문 로터리까지 대략 450m를 쭉 뻗어 있는 이 길은 제주 시내 남과 북을 잇는 대표적인 통행로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골목길이 됐죠. SNS에 많이 노출된 그 관광 명소보다는 오히려 좀 더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골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사람도 많고 여기가 좀 북적북적거리는 중심가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 한산하고 그래도 예술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활성화 해보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긴 하니까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긴 하고. 바로 여기가 신성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게 남녀방송 거기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쭉 올라가면은 옛날에 그 남문이 있었다는 그 정원루 이게 한짓골이죠. 한짓골은 그 가장 크다라는 한에다가 그 길이 지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짓골이 가장 그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제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메인 로드 명동길이라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메인 로드였던 한짓길을 걷다 보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어졌던 남문, 정원루의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나타납니다. 아쉬움이 큰 이유는
1918년 일제에 의해 회철돼 헐렸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엔 제주의 역사가 그대로 깃들어 있는 장소로 떠나볼까요? 과거 제주 시내의 중심지를 둘러 축조됐던 옛 성터 제주 성지. 돌담을 높이 쌓아 올려 만든 이곳을 쭉 걷다 보면 성안은 물론 주변의 언덕과 하천 그리고 해안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누각 제2각이 나타납니다. 이젠 극히 일부만 남아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제주 성지. 그 길 끝에 큰 나무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오현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현단에 왔는데 뭐 오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오현단이라는 이름은 아주 나중에 붙여졌고 맨 처음 한 200~300년 동안 이 여기는 귤림서원, 귤림서원으로 불렸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지 않습니까? 개국하면서 향교를 제일 먼저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향교가 들어섰고 다음에 대정향교, 정기향교가 들어섰고 다음에 전국에는 서원이 곳곳마다 있는데 고을마다 있는데 제주에는 100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뭐냐면 사당과 제실, 즉 교실이 있어야 돼요. 사당은 향교에서 말하는 대성전이고 공자님을 모시는 다음에 명륜당, 즉 공부하는 곳. 그게 제실이죠. 그럼 사당이 있어고 제실이 있었는데 제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충안 김정 선생이 원래 200주년인데 유병원이지가 충안 김정 선생이 기묘사고로 해서 제주에 유병한 게 1520년입니다. 8월 달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사당을 지은 거예요. 그분이 사당이 지어졌고 다음에 저기 향연사에 모시고 있는 김진용 선생이 이계 목사한테 건의해가지고 장수당, 저거 건물이 지금 장수당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복원되어 있어서 장수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당과 충암 선생의 사당과 다음에 장수당이 있으니까 이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이 나중에 안간지를 통해서 사액서원을 줍니다. 그래서 사액서원으로 들어선 게 16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귤림서원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생긴 곳이죠. 그래서 그때 사익서로 생기면서 네 분을 오셨는데 그때 충안 김정 선생하고 규암 송인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다음 청은 김상열, 다음 저기 제주에서 제일 오래 유배 당했던 동계 정훈 선생, 한 거의 10년 가까이 유배 당했습니다. 대장에서 이 네 분을 모시다가 다음에 오암 송실 선생이 온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오암 송실 이렇게 5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1871년 대왕군이 서원 철폐를 내립니다. 1871년인데 서원 철폐령이 내림으로 해서 귤림서원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제주 유인들이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중요한 곳인데 이거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유림 김미정 중심으로 해서 저쪽이 바로 저쪽이 조두석. 오연이 위패 대신에 조두석을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5개. 그래서 5개 조석. 그래서 오연 단위로 명명되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역사 박물관이네. 그렇죠. 완전 노천 박물관입니다.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 제주 원도심. 그곳은 지금 옛 추억을 떠올리는 기억 보물섬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장소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세요. 과거의 힘으로 오늘을 건너 내일은 훨훨 날아올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장 문석준입니다. 제59회 탐나문화제를 맞아 저희 제주건축가회는 제주 원도심의 과거, 현재, 미래 풍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는 제주 젊은 건축가 5인이 제주 미래 풍경에 대한 비전 제시를
전시회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